네, 본격적으로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원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1월의 둘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딱히 지수로서는 재미가 좀 없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오늘의 우선 한 줄평은 조정받을 명분과 근거, 이렇게 좀 적어봤고, 오늘 시장 분석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정리를 다 해드렸는데, 각각의 생각의 차이는 시청자분들마다 있을 건데, 지금 조정받는 것은 팩트고, 이 앞으로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내지는 여기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느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조정받을 이제 명분과 근거라고 이제 한 줄평을 적어봤는데, 사실은 하방 낙폭을 조금 더 열어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말 동안에 지나온 이슈들을 좀 보게 되면 지수가 과열이라고 단순히 조정받을 것이다, 이거보다는 뭔가 고위직들은 명분이 좀 필요한 쪽인데, 대표적인 거시적 매크로 변수가 금리 인하 속도였어요. 동상이몽,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 그러니까 시장 접근을 할 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적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중요도로 따지자면 밑에고, 그 대여 변수, 매크로 변수별로 시나리오를 잘 작성해서 내가 정보 분석에서 방향성 측정까지 갈 때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시간 투자를 해서 조금 더 버틸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의 매크로 변수들을 앞으로 연출될 것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밝혀졌어요. 시장에 투신과 괴리가 있구나, 좀 빠르구나. 두 번째로 이제 나오고 있는 지역적인 뉴스들이 셧다운 문제는 해결이 됐고, 그건 매번 있어 왔던 자료니까, 이란의 약간 헤즈볼라 이런 쪽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는 느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와 지표를 보니까 이번에 비제조 PMI라든지 50 초반이 나왔단 말이죠. 경기가 좀 둔화해가고 있구나. 그리고 좀 뜨거운 고용이 나왔습니다. 고용을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고용이 크게 식으면 안 된다. 완만하게 식어가야 되는데, 고용이 조금 잘 나오니까 연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 봐라. 다시 속도가 올라가고 고용이 증가한다. 임금이 다시 올라가야 된다. 소비가 진작된다.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귀결이 가면서 명분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조정폭이 좀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왜? 이러한 작은 지역적 매크로 변수들이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상쇄는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JP모건이라든지 내일 시작되는 CES2024라든지. 하지만 선반영 되었습니다. 자, 차트 모습 좀 볼 건데, 나스닥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제 16,300을 이야기 들었어요. 16,300까지 조금 덜 빠졌는데 거의 왔다 치고 16,334니까 지수가 정확하게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반등이냐, 기간 횡보 후에 조금 더 빠질 수 있느냐, 상방이냐 하방이냐, 기간 횡보 후에 조금 더 하방을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달러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103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 102.8불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도 103불까지 오르고 내려올 것이냐, 조금 더 상승폭을 열어둘 것이냐, 조금 더 상승폭을 열어두는 게 좋다. 중추적인 아주 2개월, 3개월 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내려오겠지만 단기적인 반등 과정을 염두해 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환율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환율은 어떻게 봐라? 1325원을 맥점으로 봐라. 아직까지는 1330원을 돌파하고 올라갈 만한 큰 매크로 변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코스피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600선은 무난히 깨진다고 보면 된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누구나 다 보는 자리다. 여기서 반등 안 나온다. 여기보다 조금 더 열어두는 게 좋다, 하방으로.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장 초반보다 약해요. 바로 크게 빼진 않을 겁니다. 밑으로 크게 빼진 않겠지만 역시나 등락 과정으로 갈 때 상반보다는 하방을 조금 더 열어두는 게 좋고, 제가 다음 주에도 정리를 해드릴 건데, 요번 주에는 제가 봤을 때
월요일보다는 화요일, 화요일보다는 수요일, 수요일보다는 목요일로 갈수록 코스피나 코스닥 양대 지수가 낮은 구간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에 접근하시는 분들 수익 매매 접근으로 해야 되고 서둘지 마라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런 이제 매크로 변수들이 아주 크게 큰 변수들로 이어질 것이냐 그래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 보이진 않는데 단순히 이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후발적으로 매크로 변수가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뭐 코로나도 예측 못했고 지금 뭐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만 전쟁도 이야기하는데 너무 큰 이야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데일리 방송이니까 요번 주에 갈수록 지수가 좀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열어둬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지수 포인트는 제가 다시 계속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2520선까지 열어두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접근을 해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하방을 좀 열어두시면서 좀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좀 특징 섹터들은 전문가님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네, 오늘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 AI와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뽑아봤습니다. 네, 세 가지 섹터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먼저 꼽아주신 AI와 로봇 섹터 보니까 지난주 말에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실리고는 있겠지만 오늘 인공지능 종목들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단기 이벤트 및 기대감 반영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제 단기 이벤트와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이쪽에 대한 전략은 좀 짧게 잡아야 될까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 뭐 짧게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앵커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다면 지난주 금요일도 이 섹터를 좀 다뤘지 않습니까? 그때 한 줄평이 제가 대세는 맞으나 추세는 글쎄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그러면 연속성에 봤을 때 금요일 날 반등, 오늘까지 추세가 이어가는데 오늘 추세가 다 이어가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 좀 추세가 금요일 이어서 좋은 게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란 말이죠. 회사가 나쁘진 않은데 오늘 추세가 지금 이틀째 분출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분출될 때 다른 종목들도 모두 다가 흐름을 이어가느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거 다음에 이제 뽑을 수 있는 게 한국알 컴퓨터. 사실은 이건 금요일 날 윗골이 양봉 마감됐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시세 분출. 그리고 조금 더 소형주로 가보면 금요일 날 솔트록스 이런 거 좋았지 않습니까? 오늘 벌써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렇게 반등에 가는 이유 두 가지를 뽑아보면 지금까지 못 갔던 주도주 안에서 약간 소외됐던 섹터 종목들이 가격 조정을 먼저 받고 기간 조정 형태를 띠면서 뉴스플로우 모멘텀을 같이 맞으면서 반등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 이제 뉴스플로우까지 같이 맞은 게 폴라리스 오피스고, 그러면 뉴스플로우가 있었던 게 금요일부터 이어진 건 결국은 챗GPT 이 스토어 출시 기대감이거든요. 네, 요거. 그 다음에 이틀째 시세 분출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라고 좀 봐야죠. 세스 2024에 이 AI 소프트웨어와 로봇까지 지금 같이 다루고 있는데 로봇이 계속 주도주 전면에 나설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지만. 그리고 이제 양대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수 이꼴 조정은 뭡니까? 시가총액 순위로 먼저 큰 거부터 내려오는 거고, 반도체 이꼴 지수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 지금 보시게 되면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자, 코스피 차트 모습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정받았어요. 결국은 2차전지, 삼성전자, 자동차 이런 종목들 조정받는 사이에 틈바구니를 과대낙폭으로 갔던, 또 먼저 선제적으로 조정에 갔던 AI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금요일 날 조금 절반 팔고 오늘 보유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저울질하는 사람들, 내지는 또 내일 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대 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걸 계속 반도체를 넘어가는 어떤 업황과 섹터로 생각하고 끌고 갈 것이냐? 그렇게는 안 되죠. 네. 그러면 지금의 2차전지와 반도체 근본적인 요소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평가가 뭐 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좀 부족하고 결국은 수익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뭐를 갖고 있던 간에 anyway 한글과 컴퓨터든 솔트록스든 폴라리스 오피스든 수익 종목을 적절히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달려드는 건 아니다. 결국은 투자 관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투자
투자 관점은 X죠. 시세가 다 분출되고 눌림목 위에 가격 조정 갔는데 다시 고점 갱신하면서 뻗어줄 거야. 이거는 너무 소설입니다. 이렇게 너무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되고 지금 단지 이제 매매 관점이죠. 매매 관점도 따라 붙을 것이냐? 그건 X다. 차익 실현 관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코스피 수급의 1718 2위를 보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가 2위입니다. 근데 이제 고점 상단이 2위죠.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시세가 뻗어주진 못해요. 21선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로 매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코스피 하면 두산 로보틱스, 코스닥 하면 레인보우틱스인데 이제 여기로 공략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좀 답답하니까 후발 주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 나왔던 게 유니트론텍 이런 종목들 장중에 시세 분출을 15%나 했거든요. 자리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도 이거를 뭐 보지는 않았었는데 자리가 오를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올랐구나. 근데 모양새는 좋은데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오늘 단기 슈팅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AI 플러스 산업이 전목 요소 뭐가 제일 좋았죠? 의료기기죠. 이런 쪽들도 오늘 뷰노라든지 뭐 루닛이라든지 오늘 뷰노 6.6% 39,300원, 루닛 뭐 79,200원 단기 반등세가 조금씩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고민을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따라가냐, 내가 저점에서 좀 잡았다, 차익 실현이냐, 이거 고뇌를 해야 되고, 저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이번 주를 좀 이용해 봐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조정받으면서 AI나 뭐 로봇 섹터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데 매매 관점에서만 좀 유효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매매도 따라 붙지는 마시고 차익 실현 쪽으로는 이번 주 의견을 또 같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두 번째 특징은 또 제약바이오 잡아주셨네요. 제약바이오 한 줄평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시작된 선별화 과정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늘 선별화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들도 알려주시죠. 네,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 가장 좀 집중해야 할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작년에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하반기에 잠깐 훈풍 불었고 12월에 이제 시세 분출을 좀 하고 나서 이런 평들을 제가 많이 들으죠. 선별화가 되는 과정 내지는 낙수 효과가 시작되는 초입부다.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어요. 낙수 효과의 초입부인데 지금 이 제약바이오를 보시게 되면 주도력이 형성되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SK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파마, HLB 차례대로 짤막하게 좀 봐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이 봐보면 자 차트 모습이 정말 데칼코마니에요, 여러분들. HLB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삼바가 보시게 되면 70만원부터 80만원까지 단기 반등세를 썼지 않습니까? 삼바의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제 눌림목 조정을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중단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막혔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한미약품도 보시게 되면 37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조정 한번 주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조정 주고 있고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예요. 10만 4천원까지 갔다가 다시 9만 5천원까지 조정. 최근에 이제 이뮤노반트하고 주가 흐름을 연동성 관계로 봐야 된다. 이것도 지금 흐름이 좋은데 46,750원 갔다가 오늘 조정. 전일 지금 금요일날 이뮤노반트가 10% 올랐는데도 지금 약간 연동 관계는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HLB. 여기도 마찬가지. 5만원 넘어가면 단기로는 오버슈팅이다. 54,400원까지 갔다가 이 조정이에요, 이제. 거의 비슷하죠. 이외에도 좀 있지만 여기에 이제 주도력이 형성되었던 종목들입니다. 업황으로 좀 섹터 분석으로 가게 되면 신약, 뭐 비만,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임상 실험 등등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종목들이 있어요. 에이프릴 바이오. 이 JP모건 헬스 출연기업이죠. 오늘 시세가 지금 3%대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지금 앞에 봤던 거랑 모양은 단기 반등 후에 조정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GI 이노베이션.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조정 주고 있어요. 25,000원에서 지금 조정이 22,000원까지 조정 줬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이제 눌림목이니까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하나 더. ABL 바이오까지.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긴 추천대회 보고 이제 수익 실현도 됐죠. 25,000원 나오고 다시 22,000원. 조정이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 조정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JP 모건 이후에 지금 눌림목을 다 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 종목들 안에서 눌림목 이후에 어차피 재료는 이제 소멸이에요. 오늘 시작되는데 이미 선반영 됐기 때문에 그러면 반등세를 어디로 써줄 것이냐? 귀결을 한번 시켜봐야 되죠. 먼저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선택해야 되죠. 나는 JP모건 종목들이 눌림목에 반등이 좀 셀 것 같은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바이오 시밀러, 뭐 리본세나직, 엑스코프리정, 이비노반트, 한올바이오 이런 것들이 더 셀 것 같은데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는 놔두고 후자를 봤을 때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하키 모멘텀을 타려면 단시간에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늘 형식적인 거니까 3월에 이제 유럽의 크론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폐암학회 이런 게 있어요. 크진 않아요. 4월로 가면 AACR이 있습니다. 2월에는 없어요. 조그마한 것들밖에 없고. 그러면 단기간에 올 것들이 3월, 4월 돼야 되네요. 큰 거는 AACR. 이런 접근 포인트들이 있지만 사실은 좀 이르죠.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고 이 학기 모멘텀을 반영되면서 미리 선취? 조금 빠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일 이슈를 배제해보자는 거죠. 단일 이슈를 배제하고 JP모건 헬스케어도 배제하고 AACR도 배제하고 그리고 뭐 유스플로트하고 임상실험 나와주는 이거 다 배제하면 지금 들어갔던 종목들이 셀트리온 이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도력이 상실될 것이냐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렇게 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주도력을 여전히 유지할 것이에요. 셀트리온도 보시게 되면 3자병 모멘텀 가고 24만원까지 솟았던 주가가 결국 20만원 권역을 트라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하방 지지대가 있는데 여기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하드리마, 유플라메, 삼바로 가겠지만 또 신약으로 가시는 분들은 HLB, SK바이오팜, 비만으로 가시는 분들은 한올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이비노반트 최근에 적응증 확대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한올바이오파마 이렇게 가겠죠. 거기다가 HLB까지. 저는 이 전자에 지금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이 훨씬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확실히 좀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해도 JP모건 쪽보다는 이쪽에 단기 매매를 좀 하시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낙수효과의 초입부에 가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 스윙 관점으로 잡고 접근을 해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종목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전략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모멘텀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섹터만의 이 종목별만의 매력도를 좀 측정을 해봐야 되는 시각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자율주행을 언급을 주셨는데 자율주행은 한 줄 평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직 못 간 섹터는 여기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기대감이 이쪽으로 좀 모입니다. 자율주행 섹터 투자해보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전략 알려주세요. 오늘 뉴스 플로우가 나온 건 아니고 어제부터 나왔는데 뭐 다들 보셨을 겁니다. 국민 절반이 자율주행 차가 나오면 구매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좀 물어봤나 봐요. 거의 50% 가까이 구매 의향이 있다. 저는 사실 저도 구매 의향이 있거든요. 너무 편리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취지는 좀 알겠어요. 시장 형성돼 있는 거. 그리고 모두 다가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세스 2024의 자율주행의 소주제인데 또한 우리가 실적 기반보다는 모멘텀 플레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시장에 이제 수급이 그쪽으로 들어오느냐 마느냐 요거는 관찰이잖아요. 요렇게까지 시황을 써놓고 모멘텀의 접근 포인트를 잡고 여기는 아직 못 가고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악재부터 제거를 해보는 겁니다. 전일 금요일날 보시게 되면 테슬라가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리콜 사태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니까 뭐 계속 미국 쪽부터 또 중국 쪽부터 리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좋을 건 없죠. 솔직히 대선 충당금도 발생될 거고 악재인데 그러면 자율주행이 이 단기로 뭐 악재가 있지만 다가오지 않을 기술력이냐? 다가올 기술력이에요. 무조건 확실한데 아직 실적으로 반영되는 종목은 좀 적고 모멘텀의 파급력, 이 촉발제가 필요하죠. 그러면 올해는 그 촉발제가 결국은 세스 2024 쪽이에요. 그리고 수급 장세기 때문에 그러면
세스 2024 때 좋을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좋을 때 완전 자율주행 부강력이 막 나오고 V12 내부 공기 내용이 나오고 테슬라 오토파일럿 이야기가 막 나오고 뉴스 뭐 내일이라도 좋을 때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나 안 좋을 때를 생각해서 자율주행에 쉽게 못 간데 내가 진입을 했어. 그러면 주가, 밸류 벌써 두 가지예요. 실적, 저평가 이런 종목을 선정했을 때 과연 이기는 게임으로 갈 것이냐, 이기는 게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보시게 되면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현대 오토에어버도 21선에서 뭐 남들이 다 보는 자리지만 반등이 나왔고요. 장중에 3.9%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기술적인 접근이죠. 세코닉스, 인포뱅크, 하이비전, 퓨런티어, 좀 멀리 넥스트치까지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노리는 게 가격 조정 받았을 때 세스 2024 때 유스플로어가 한 방 쳐주면 단기 슈팅으로 차익 실현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종목을 제가 지금 나열을 해드렸잖아요. 여기서 실적 기반 베이스를 보면서 조금 안정성을 가미하려면 대형주로 가시면 되고 오토웨버나 HL만도 이런 것들 다 출연합니다. 세스 2024에. 기술적인 걸 보려면 세코닉스, 인포뱅크 이렇게 가면 되고 실적 기반 베이스를 좀 깔아가지고 가려면 퓨런티어, 하이비전 시스템 요렇게 접근해 보시라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섹터가 세스 2024에서도 또 살짝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선취매하기 위한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까지 특징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계속적으로 이제 수용주를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세코닉스 준비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됐던 자율주행 섹터인 것 같네요. 이쪽에는 어떤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뭐 여기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밸류 부담 없고요. 실적 기반이 좀 돼 있고 기술적인 것까지 고려를 했다. 내가 조금 끌고 가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도 쉽게 하방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 드릴 수 없고 매매 관점을 드립니다만 업황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기업 내용을 여기는 이제 모바일 전장 부품 산업 내 핵심 카메라 부품 기업입니다. 결국은 이제 센싱 카메라 수요가 확대가 되겠죠. 올해 경기가 개선되면 거래처 다변화에 따라서 특히 이제 전장 산업이 개선될 수 있고 지금 자동차를 보게 되면 아직 라이다나 레이다냐 카메라냐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카메라로 대동단계를 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거는 과부하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결국은 자동차용 카메라 화소는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 ASP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지금 가격 부담이 PER 7배 비싸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적 기반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장주로 평가를 해줄 때 제가 늘 말씀드려요.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느냐.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접근하는데 사실은 무리가 없죠. 목표가는 짧게 매매 관점으로 이번에 세스 2024를 보면서 접근하고요. 8,180원. 손절가도 짧게 6,7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매매 관점에서 세코닉스 알려주셨고요. 목표가 8,180원, 손절가 6,700원으로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스페셜 원 시간에서 좋은 의견들 들어봤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